밤에 거울을 오래 보지 마라.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 금기는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서양 아이들은 담력 시험으로 어두운 거울 앞에서 유령의 이름을 3번 부르죠. 그런데 이 괴담을 실험실로 가져간 지각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조명을 재고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서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나타났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10분 안에 3명 중 2명꼴로 거울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이게 병의 신호인지까지 감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접수부터요. 밤거울 금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밤에 거울을 보면 귀신이 보인다, 자정에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 상을 치르는 집은 거울을 천으로 덮는다. 한술 더 떠서 어두운 방에 거울을 걸고 죽은 가족을 만난다는 밤까지 있었어요. 대륙도 시대도 다른데 조리법이 똑같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의 지각심리학자가 이 조리법을 그대로 실험실에 차렸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 50명, 거울까지 40cm, 등 뒤에 은은한 전구 하나, 보름달 밤보다 조금 밝은 정도예요. 과제는 하나, 거울 속 자기 눈을 10분간 바라보기. 대부분 1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10분을 다 채울 필요도 없었어요. 3명 중 2명 꼴이 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고, 절반 가까이는 괴물이나 환상 속 존재의 얼굴을 봤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이 술도 약도 없이요. 저를 멈추게 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10명 중 2명 꼴이 거울에서 부모의 얼굴을 봤어요. 모르는 사람 얼굴을, 동물 얼굴을 본 사람도 있었고요. 아까 그 죽은 가족을 만난다는 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후속 연구들을 모으면 필요 조건이 셋으로 좁혀집니다. 어두울 것, 한 점을 계속 바라볼 것,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얼굴일 것. 괴담의 조리법과 정확히 같습니다. 어둠은 세기까지 조절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밝기만 바꿔 다시 시켜봤더니 어두운 조건에서는 35초 만에, 밝은 조건에서는 63초 만에 시작됐어요. 8명 전원이 두 조건 모두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결정적인 대조도 있습니다. 같은 어둠에서 거울 대신 점 하나를 바라보게 하면 이 현상이 안 나타나요. 어둠만으로는 부족하고 얼굴이어야 합니다. 범인이 얼굴 처리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200년 전부터 지명수배돼 있었습니다. 1804년 스위스의 한 의사가 보고했어요. 한 점을 뚫어지게 보면 시선 주변부가 흐려지다 사라집니다. 우리 눈은 미세하게 떨리며 화면을 새로 고치는데, 시선을 묶어두면 그 새로 고침이 줄고 변화 없는 주변부를 뇌가 꺼버려요. 거울 속 내 눈을 보고 있으면 코와 입과 윤곽부터 지워집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게 남습니다. 지워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빈자리에 괴물이 나타날까요? 부모의 얼굴은요? 지우는 것과 새로 그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연구자 본인도 새 얼굴의 출현은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뇌의 얼굴 회로입니다. 얼굴만 전담하는 처리 라인이 있는데 이게 과하게 부지런해요. 콘센트에서도 구름에서도 얼굴을 찾아냅니다. 어두운 거울 앞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부는 지워지는데, 뇌는 지금 보는 게 얼굴이라는 것만은 압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얼굴 재고에서 꺼내 그려 넣어요. 이 해석을 믿는 실험이 있습니다. 거울 대신 무생물 가면을 세워두고 바라보게 했더니 절반 넘는 사람이 같은 종류의 헛것을 봤어요. 내 얼굴이라서가 아니라 얼굴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재고 이론은 목격담의 목록과 맞아떨어집니다. 뇌가 가장 많이 저장해둔 얼굴이 뭘까요? 평생 가장 오래 본 부모의 얼굴, 스쳐간 무수한 모르는 얼굴들, 이야기와 영화로 쌓아둔 무서운 얼굴들. 나오는 게 정확히 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눈이 아니라 마음 쪽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보고하는 감각은 무섭다가 아니에요. 거울 속 얼굴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낯설어짐은 거울이 없어도 만들어져요. 두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10분간 서로의 눈만 바라본 실험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반전입니다. 이게 뇌가 헛것을 만드는 일이라면 환각을 겪는 병에서 더 심하게 나와야 할 것 같죠? 실제 결과는 예상을 2번 배신합니다. 먼저 조현병 환자 16명. 예상대로 더 자주, 더 오래 봤고 일그러짐은 전원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괴물이나 다른 사람 같은 새 얼굴을 본 비율은 환자 쪽이 100명 중 13명꼴로 오히려 낮았어요. 건강한 대조군은 48명꼴이었는데요. 거울 속 괴물은 병든 뇌의 전유물이 아니라 건강한 뇌가 더 잘 그려내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배신은 우울증입니다. 같은 실험에서 뭔가를 본 사람이 100명 중 38명꼴에 그쳤어요.
대조군은 전원이 봤는데요. 보더라도 드물게, 짧게, 흐릿한 변화 정도였습니다. 제 생각엔 이 대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울증은 뇌 전체의 출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예측하고 그려넣고 의미를 붙이는 그 부지런한 활동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괴물이 안 나와요. 거울 앞의 헛것은 고정의 신호라기보다 상상 엔진이 잘 돌고 있다는 출력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근거의 크기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분야를 전부 모아 심사한 2023년 리뷰를 보면 논문 21편에 1132명이고 환자 연구는 다 합쳐 90명이에요. 그 리뷰는 절반 가까운 논문이 결과가 뒷받침 못하는 결론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만큼은 여러 나라에서 재현됐고요. 진료실 관점에서 선을 그어드릴게요. 어두운 방, 오랜 응시라는 조건 안에서 잠깐 이상한 게 보이는 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선은 조건 밖에서 그어져요. 밝은 곳에서도 보인다, 거울이 없는데도 보인다, 계속된다, 목소리가 함께 들린다. 이럴 땐 진료의 영역입니다. 일부러 해보지 않는 게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이 과제를 해리를 유도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만큼 현실감을 흔드는 힘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나같지 않은 경험이 잦은 분, 정신증으로 치료 중인 분, 큰 트라우마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시험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분이 재미로 해보다 놀랐다면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시선을 옮기면 화면이 새로 고쳐지면서 바로 사라져요. 없어지지 않는 괴물이 아니라 깜빡임 한 번에 지워지는 그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거울을 오래 보지 마라. 저는 이 말이 미신이 아니라 압축된 관찰 기록이었다고 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봤고 그 경험이 금기로 저장된 거예요. 괴담을 만나면 길은 셋입니다. 웃어넘기거나 믿거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꺼내보거나. 저는 이 셋 중에 꺼내보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뭔가를 보셔도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지우고 예측하고 그려넣는 뇌가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이나 어둠 속에서 이상한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 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신기한 마음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